보통 전쟁을 이렇게 보죠. 이란의 도발, 미국의 보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개입. 하지만 이건 표면입니다. 진짜 시작점은 에너지이자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죠. 아시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가 약 20%가 통과를 하고 LNG 핵심 수송로이자 아시아 에너지 공급의 중심축인데요. 그럼 호르무즈 해협이 대체 어떻길래 미국이 봉쇄를 뚫기 위해 애를 먹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건 단순 봉쇄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단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원유와 가스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이 급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상승의 압력은 커지고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며 원유 공급이 줄었고 국제 유가가 $100를 넘자 1970년대 오일 쇼크 수준의 충격이라는 평가도 잇따랐죠. 이제 이 전쟁은 세 가지 축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먼저 에너지 전쟁입니다. 공급망 자체를 공격해서 에너지 가격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 결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며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이란도 미국한테 국제유가가 $200까지 치솟을 걸 각오하라고 엄포를 놓았잖아요. 이건 이 전쟁이 사실상 경제전쟁이 됐다는 걸 암시해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데요. 식료품, 화학, 물류까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중앙은행도 딜레마입니다. 금리 인하가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풀린 돈이 워낙 많아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 인위적으로라도 경제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글로벌 경제가 이미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건데요. 현재 경제 상태를 한번 보죠. 코로나 이후 부채가 급증하고 여전히 고금리 사이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금리죠. 이런 상황에서 전쟁으로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에너지 충격이 들어오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기업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는 감소하고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복합 위기가 온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을 보면서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지? 이란은 왜 계속 버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군사 충돌로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총싸움이 아니라 시스템 싸움이기 때문인데요. 달러 이야기를 안 하면 이 전쟁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전 세계는 석유를 달러로 거래할까?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의 절반은 이미 끝난 겁니다. 원래 달러는 지금처럼 강한 통화는 아니었습니다.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는 달러가 금에 연결돼 있었어요. 달러는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종이, 이 구조였는데요. 근데 1971년 미국이 이걸 깨버립니다. 이제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준다. 이게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금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이제 달러는 뭘 믿고 쓰지? 여기서 미국이 엄청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석유입니다. 미국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중동 산유국들과 이렇게 합의합니다.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 팔아라.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석유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달러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석유를 수입해야 하고 일본도 석유가 필요하고 유럽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전부 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달러가 강한 이유는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쓰는 건데요. 이걸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 경제 구조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질서의 핵심 축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이란, 러시아, 중국이 등장합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미국 제재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가장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달러 결제를 차단하고 금융망 차단, 수출 제한을 걸어 달러를 못 쓰는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나라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달러를 안 쓰고도 거래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탈달러 시도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위안화 결제 확대, 러시아의 루블 위안화 거래, 이란의 비달러 결제인데요. 특히 중요한 건 에너지 거래에서 달러를 빼내는 시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탈달러가 진행 중이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근데 달러가 무너진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단순 통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세계 최대의 채권 시장, 가장 깊은 유동성, 가장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못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 위안화는 자본 통제가 있고 정부 개입도 있어 완전한 자유거래는 불가능한데요. 이 상태에서는 기축통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탈달러는 붕괴가 아니라 서서히 줄어드는 변화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빠지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전 세계가 달러를 써야만 했습니다. 근데 일부라도 빠지면 달러의 수요는 줄어듭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미국 입장에서 이건 단순 경제 문제가 아니라 패권 문제인데요. 여기서 다시 전쟁으로 돌아옵니다. 이란은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탈달러 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공간인데요. 그리고 미국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위험한 선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충돌의 본질은 이겁니다. 표면은 이란 대 미국이지만 실제로는 달러 시스템과 탈달러 시도 세력의 패권 전쟁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우리한테 뭐가 문제냐? 한국은 전쟁의 밖에 있지만 충격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한국은 에너지 주요 수입 국가입니다.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 원유 대부분을 수입하고 LNG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에너지 자급률이 매우 낮은데요. 즉, 밖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호르무즈에 문제가 생기면 유가가 상승하고 LNG 가격 역시 폭등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첫 번째 충격은 수입 물가의 폭등인데요. 이건 바로 체감이 되죠. 전기요금, 가스요금, 물류비, 식료품 가격 전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왜 환율이 올라가냐? 구조를 보면 명확합니다. 에너지 수입 증가는 그만큼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게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 원화 약세로 이어지고 달러 쏠림 현상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환차손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는데요. 이게 결정타입니다. 외국인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주식 수익과 환율을 동시에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이 10% 올랐습니다. 근데 환율도 10% 올랐습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수익을 봤어도 실제로는 수익이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더니 외국인이 엄청난 매도 폭탄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 매도는 주가를 하락시키고 추가 매도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